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감기가 낫지 않았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사람 죽이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전 세계적 관종 일론 머스크가 또 지금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를 가지고 또 도지코인 수락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서 도지코인을 쓰게 해준다면 매일 아침 맥도날드 해피밀을 먹겠다는 약속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그냥 잘 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영향력을 가지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작년 11월에는 도지코인 투 더 문을 외쳤던 일론 머스크, 전 세계적 관심종자죠. 그런데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면 개인화가 아닌 초개인화 시대인 것 같아요. 같은 팀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약간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스란 야구팀을 좋아하지만 나는 기아 타이거스의 유니폼이 노란색이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기아 팬은 나는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만큼 지금은 초개인화 시대를 넘어선 나노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잘게 잘라지고 있죠. 어쩜 이런 것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 영화를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추천을 했을 때 별로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 있지 않나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들이 계속 쪼개지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그게 생각이든 자산이든 토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집단을 동조하기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대. 지금 MZ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개인주의. 하지만 그 개인주의는 결코 나쁜 건 아니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 개인주의. 그 말의 깊은 뜻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결국 접촉을 싫어한다. 그냥 나는 나이다. 개인주의는 그래서 충분히 이기주의라는 말하고는 틀리죠. 당신을 존중할 테니 나도 존중을 해달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결국 초개인주의 사회를 넘어서 나노 시대에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분산, 개인주의, 결국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전 세계적 관종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가 오르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죠. FTX 사태 이후로 미 정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거다. 그게 뭐 거래소가 됐든 코인 회사가 됐든 이제 올 한 해를 조금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오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준비하자. 이 거래소는 좋고 이 거래소는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제가 또 이야기 드리지만 FTX 사태는 악재를 가장한 허재였다. 그런데 FTX 사태 이후에도 수많은 퍼드 뉴스들이 퍼졌지만 참 대견해요. 여러분들도 던지지 않고 굳건히 버텼으니까. 예상보다 비트코인은 더 많은 하락을 하지 않았죠. 분명 15,500불이 깨지고 11,000불까지 간다, 10,000불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그리고 비트TV는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던지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 큰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격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그 주체는 백악관의 뉴스도 아니고 비트TV 방송도 아니고 국내 정책 위반자들의 말이 아닌 그 어떤 역경에도 암호화폐를 던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 드렸던 여러분들은 각자 개개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백악관에서도 암호화폐 위험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 안에는 적절한 경우 집행을 강화하겠다. 더 많은 규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 법안 가운데는 주류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고 법안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큰 칼바람이 올 거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모든 규제안의 틀은, 규칙은
암호화폐의 사용 설명서는 결국 XRP가 그 모든 초안을 맡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EC와 XRP 소송이 중요한 겁니다. 거의 이제 소송이 끝나갈 무렵에 이런 뉴스들이 터진다는 건 뭡니까? 결국 XRP를 따르란 이야기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게 가장 편하겠죠. 왜 우리는 암호화폐가 될 수 없냐? 왜 우리는 증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코인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합법화가 된 코인이 하나 있으니까 그 프로토콜을 따라라. 그러면 매우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더 큰 칼바람이 불 수 있다. 갈론만 간다. 이런 말들을 제가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로드맵은 4명의 백악관 고문, NEC 국장, 과학기술정책실 국장,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국가안보보좌관 이 4분이 국내 및 국제 경제 정책 수립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 조언을 제공을 했고,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정 전반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이 제기하는 위험을 해결을 하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최초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점점 이제 바뀌고 있죠.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음모론으로 시작됐던 비트코인, 블록체인, XRP, 이더리움, 하지만 지금은 음모론이 아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디지털 자산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회는 암호화를 규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연금기금과 같은 주류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도록 승인해서는 안 된다. 저 돈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암호화폐는 투더문 가겠죠. 어쨌든 인간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가장 큰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돈보다 더 큰 열정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충분히 이 시장이 신기루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암호화폐를 접했을 때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곧 새로운 돈들이, 신입생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뭉탱이 돈을 들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부는 금융 서비스를 더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더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기술, 어떤 코인인가요? 누가 뭐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융 경제가 먼저냐, 실물 경제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비트코인이 먼저냐, 블록체인이 먼저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 있죠. 어쨌든 현대 경제는 거래의 도구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 그때부터는 어떤 암호화폐가 쓰여지게 될 건지 조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뉴욕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에 했었죠. 그리고 뉴욕은 주 정부 기관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설정하는 법안을 고려한다. 어떻게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들 참 대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주 정부 기관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버젓이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래소를 폐쇄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놈들이 똑똑한 걸까요? 그 고난과 고통, 스트레스, 핍박, 미친놈 소리 다 듣고 그냥 이거는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저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보다 금융위원장보다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전문가 집단이 완벽하게 구성이 안 됐어요. 특히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물론 히스토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예측하기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저는 바뀔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에는 분명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어쩌면 그렇게 2009년도에 썼던 그 백서들, 그리고 1982년, 1984년 암호학자들이 써놓은 논문들, 그런 논문 안에 써놓았던 미래 예측 데이터들이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은 변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불과 작년 10월, 11월까지만 해도
비트팁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누구의 미래 예측이 맞는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뉴욕은 주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지불을 수락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추가해서 뉴욕주 재정법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통화 단위 생성을 규제하고 자금 이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통화. 참 말도 잘 만들어요, 이들은. 자, 이 법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가기관이 벌금, 민사처벌, 임대료, 세금, 수수료, 요금, 수익, 재정적 의무, 특별과세 및 이자를 포함해서 주정부 기관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암호화폐로 결제하도록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법안들은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의 기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의 기우제는 어떻게 하나요? 비가 올 때까지 하죠. 이런 법안들은 통과될 때까지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제시를 하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CTO 데이비드 숄츠, 그가 생각하는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인이 아닌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그 집단이라면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개념을 완성시켰던 1982년도에 결합이 된 4명의 암호학자겠죠. 개인 구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암호화된 개인 구자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는 4명의 암호학자. 어쩌면 그들이 제 생각도 그렇고 데이비드 슈얼츠도 그렇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4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닉 제보, 아담 백, 그리고 데이비드 차움, 그리고 할피니까지. 할피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2014년 8월 루게릭 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최초의 인물,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이외의 최초의 비트코인 채굴자. 그런데 방금 드렸던 4명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하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팀을 이루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 금융을 이끄는 모든 자본가들이 결국 유대인이란 걸 여러분들 또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일까요? XRP가 어떻게 쓰일까요? 암호화폐가 사라질까요? 어쨌든 역사는, 시대는, 시간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그 시간이 다가오면 이미 적어놓은 소설과 같이 여러분들은 항상 새롭다고 느끼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 모든 걸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2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이며 왜 그녀 또는 그들은 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막대한 부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참 재밌습니다. 말이 230억 달러면 한화로 얼마입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지금 데이비드 슐츠도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할피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집단이라면 그 4명의 집단, 지금은 3명이겠죠. 그런 추측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대로 세상은 변해왔고,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이라는 비밀 메시지를 창세기 블록에 넣어놨고, 지금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시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화폐의 전환은 필요하고 종이지폐의 종말, 노동의 종말, 이 두 개의 큰 사건을 인류에게 가져올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결국 인류는 세계 정세로 봤을 때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까요? 과연 비트코인은 상징성을 가진 디지털 안화에서의 골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이더리움과 XRP가 그 모든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과 XRP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약간의 암호화폐는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데이비 슐츠도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99%의 암호화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XRP 하는 겁니다. 자,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잊어버리시고 일단은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